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책방지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 지금부터 내 인생을 살기로 했다. 지은이 김옥님, 출판사 미래북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할 수 있다는 희망에 대하여. 다시라는 말에는 다시 하고 싶다 라는 간결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이든 사랑이든 그 무엇이든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지요. 그것은 새로운 희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깊은 깨달음을 통해 지난날의 사랑이나 사람, 일 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사무치게 느낌으로써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였더라면 이라는 간절한 바람을 갖게 되는 까닭이지요. 지인 중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리고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한 M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고 가족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지요. 그는 극심한 상실감을 안고 평소에 자주 가던 바다로 갔습니다. 모든 것이 싫었습니다. 자신도, 가족도, 친구도, 그 무엇도 다 싫었습니다. 바다에 도착한 그는 포장마차에 들려 술을 마시고 바다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이 있듯 그때 마침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M을 구해냈습니다. 남자는 인근에 있는 횟집으로 M을 데리고 갔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하나뿐인 목숨을 함부로 내던져야 되겠소? M은 남자의 말에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젊은이, 툭 터놓고 내게 말해보시오. 누가 아오? 내가 작은 힘이라도 되어줄 수 있을지? 60쯤 된 남자는 M에게 술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인자한 남자의 말에 M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지요. 남자는 M의 사정을 듣고 나서 빙그레 웃음을 띤 채 그 또한 지난날 목숨을 끊으려다 어떤 사람에 의해 구조되고 그의 도움으로 열심히 일한 끝에 그의 사위가 되었고 지금은 중소기업 대표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도움을 줄 테니 다시 시작하라고 권유했지요. M은 그의 주선으로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 동안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돈을 모아 15톤 덤프 트럭을 사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 친구 정말 대단해. 마치 신들린 것처럼 일한다니까. 성실하고 정확한 M은 그곳 사람들에게 보증수표로 통했습니다. M은 여러 대의 덤프차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아파트도 사고 자가용을 소유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이었지만 늘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젖었습니다. 이혼 후 8년을 혼자 지내온 그는 전처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제안했고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미안해. 내가 너무 모질었어. 전처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매정함을 사과했습니다. 전처 또한 그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부자가 되어 안락한 집에서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M의 인생은 참혹하리 많지 혹독한 겨울이었지만
그는 다시 자신의 인생을 따뜻한 봄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M은 가끔씩 지난날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삶의 끈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살피는 일에 게으름이 없습니다. 삶의 가장 큰 영예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랠프 월도 에머슨이 한 말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니까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같은 잘못이나 실수를 해도 M처럼 슬기롭게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패배자가 되어 한 번뿐인 인생을 무참히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자신의 인생에서 천금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가끔씩 자신을 뒤돌아보며 자정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의 자신을 살핌으로써 실수를 줄이고 더 나은 오늘을 위한 지혜이기 때문이니까요. 지금부터 내 인생을 살기로 했다. 몇 해 전 어느 독자의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그는 명문대학을 다니다 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학과는 자신의 적성과 전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공부는 따로 있는데 어머니의 강력한 권유로 할 수 없이 그 학과에 지원해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상 복학을 하려고 하니 죽기보다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게 조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메일을 읽고 그가 매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를 위해 더 많은 생각을 했고 장문의 답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나는 A군이 그동안 어머니의 뜻에 따라 원치 않는 공부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군 복무를 마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남은 공부를 마치고 나면 곧바로 사회에 진출해 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어머니 때문에 못한다면 평생을 두고 후회할 일을 자초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일 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와의 마찰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먼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어머니를 설득해야 합니다. 물론 어머니가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다운 자신의 인생을 사는 최선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어머니와의 문제를 잘 해결하여 반드시 A군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길 응원합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와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어머니가 자신의 뜻을 받아들여 지금은 아주 즐겁게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의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참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작은 힘이라도 되어 주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청춘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그 누구에게나 가치 있는 일이며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은퇴 후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을 함으로써 더더욱 인생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권위자인 피테 드러커는 75세의 늦은 나이에 정년을 맞아 자본주의 이후의 세계, 방관자의 모험 등 100여 권이 넘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는 96해를 사는 동안 60세 이후 30여 년 동안이 내 인생의 황금기였다고 말했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은퇴 후 100여 권이 넘는 책을 썼다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티파니에서 아침을, 전쟁과 평화, 로마의 휴일 등 수많은 영화에서 열연을 펼치며 세계의 연인으로 사랑받은 오드리 헵번은 1999년 미국 영화연구소가 선정한 지난 1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100명의 스타 중에서도 여성 배우 3위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삶이 아름답고 고귀한 것은 영화배우로서 이룬 업적이 아닙니다. 그녀가 영화배우의 직을 내려놓고 나서 실천한 행보에 있습니다. 그녀는 유니세프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헌신적으로 자신의 후반부 인생을 보냈습니다. 더구나 암에 걸린 상황에서도 그녀는 헌신을 멈추지 않았고 자신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자신의 인생에 헌신했지요. 오드리 헵번이 화려한 음악의 세계적인 배우로서 헐벗고 굶주린 어린이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제2의 인생을 그처럼 살기를 원했던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오드리 헵번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존경받는 것은 세계 영화사에 두고 남을 명배우이기도 하지만 봉사활동에 그녀의 마지막 인생을 아낌없이 바쳤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유럽 무대에 선 메조 소프라노 김청자 역시 한국과 독일에서 성악가 교수로 활발히 활동하며 성악가로 성공함은 물론 교수로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삶이 의미 있는 것은 1963년 간호보조원으로 독일에 가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음악을 공부해 성악가가 되었으며 교수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은퇴 후 자신의 전 재산을 갖고 아프리카 말라위에 루스빌로 뮤직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녀가 이곳에서 가난한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며 행복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지원센터를 건립해 공부와 운동, 그림 그리기 등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고국을 떠나 그것도 열사의 땅인 아프리카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환갑을 맞이하여 은퇴 후에 어떻게 살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 아프리카를 여행하며 이곳에 자신의 남은 열정을 쏟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은퇴 후 자신의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밀라위로 갔고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불과 3년이 채 안 된 가운데서도 전국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녀는 이곳 아이들을 한국의 대학에 보내 그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삶에 감동한 사람들은 그녀를 돕기 위해 적극 후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터 드러커, 오드리 헵번, 김 청자는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지만 은퇴 후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정말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인생의 핵심 키워드는 한마디로 지금부터 내 인생을 살기로 했다 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 미국의 작가 파크 벤저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주인공이 되어라. 영원히 이어지는 눈길 위에 발자국을 남겨라. 찰흙 같은 어둠이 장막을 뚫고 환한 밝음으로 가는 길을 개척하라. 이 말에서 보듯 누구나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게 자신의 진로에 대해 조언을 구했던 A군 같은 청춘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그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내 인생을 사는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위한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일이니까요. 그 어떤 것도 의미 없는 것은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생물이나 돌이나 철과 같은 무생물은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런 까닭에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에게나 남에게 함부로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깎아내리는 어리석은 행위이지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뚜렷한 공통점은 자존감이 낮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기애의 근본입니다. 자기애가 강하면 자기 긍정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자신감이 넘치지요. 이에 대해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근대 심리학자의 창시자로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자존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존감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 참으로 정확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존재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일에서든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자기에 대한 사랑이자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를 사랑하듯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매사에 대충대충 넘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미에 대한 애착이 없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매우 부정적인 일입니다. 이런 마음의 함정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길러야 합니다. 자존감을 기르게 되면 내일의 하늘은 오늘보다 더 높고 푸르게 빛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의미 없는 것은 없듯 그 어떤 인생도 의미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자신을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다운 행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책 읽어주는 책방지기였습니다.